보면은 정말 딱 그 산악용 고리 하나만 남겨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에서 그걸 남겨놨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우선 의주의 전사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의주는 이제 국문과 출신이고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학생이었는데 그런 본인의 전공을 살리지 못한 현실 속에서 이제 그런 다른 직업,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고 있다 보니 좀 더 의주의 캐릭터에 있어서 퍽퍽한 현실을 살아가는 회사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감독님께서 더 잘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주한테도 가장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했었던 시기, 그리고 뭔가 항상 즐겁고 뭔가 행복했던 추억이 많았던 그런 시기가 대학 생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를 좀 더 추억하고 좀 간직하고 지내는 그런 마음에 그 산악용 고리, 카라비너가 그런 오브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 무거운 카라비너가 두 사람의 또 연결고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연결고리가 처음과 끝을 정말 다 책임지는 영화인 것 같다 생각도 들어요. 네. 카라비너 설정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그 영화 초반에 용남이 바라봤던 카라비너와 우주가 가지고 다니던 카라비너는 같은 거고요. 그 카라비너는 두 사람이 대학 시절 동아리인 파인딩이라는 산악 동아리 이름이 파인딩이라고 설정을 했었는데 그 루트 파인딩에서 따라서 뭔가를 찾는 행위, 그것이 뭔가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용남의 그 바라보는 카라비너는 어쨌든 그 동아리를 가입하면 하나씩 쥐어준다고 설정을 했었고요. 용남의 카라비너를 자세히 보시면 파인딩 25기라고 적혀 있고 우주가 가지고 다녔던 거는 파인딩 29기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파인딩은 힘들었어요. 파인딩 29이고 파인딩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주는 그 파인딩 29기라고 적힌 그 카라비너를 기념 삼아서 가방에 액세서리처럼 붙이고 다녔던 거고요. 용남이가 초반에 그 카라비너를 바라봤던 지점도 그 카라비너를 통해서 뭐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 자기가 뭔가 되게 재밌었던 그런 시절을 떠올림과 동시에 우주를 좀 더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파인딩 못 찾으신 분들 얘기 들으셨죠? 다시 한번 영화 보셔야 됩니다. 파인딩을 찾아서. 그 김광석 배우님 준비되셨을 것 같아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유나 배우의 파트너로서 발견한 매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워낙 뭐 근성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 같은 거 워낙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근데 의외로 공중에서도 우리가 발견했지만 코미디 연기에 감정이 좀 있는 배우인 것 같다 생각을 했거든요. 보시기에 유나 씨가 하는 코미디 연기 감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재밌게 어떤 얘기를 해도 되게 잘 웃어줄 수 있는 감각, 아니면 내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도 남들을 웃길 수 있는 감각. 근데 이제 사실 멍석이 깔린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를 웃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은 되게 생동감 있게 이입을 잘 구현하면 그걸 보고서 그게 그 상황 속에 있는 코미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저와 의주가 만드는 거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이제 이 두 배우가 만나서 서로의 어떤 코드가 웃음 코드나 뭐 코미디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다면 그런 앙상블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독님도 만약에 그랬다면 되게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현장에서 유나 씨와 같이 연기할 때, 특히나 이제 코미디 장면들을 연기할 때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너무 웃길 거야 라는 분석을 하는 거는 쉽지만 그거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로 흡수시키고 자기화시키는 거에 굉장히 능한 배우, 그리고 뚝심 있고 성실하고. 네, 근데 그런 뚝심 있고 성실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이제 소녀시대가 12주년이었거든요. 박수 한번 주세요.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연기를 해온 배우지만
그런 오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다져진 어떤 뚝심 그런 것들이 분명히 연기에 묻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설명하고 어떤 이런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약간 시도와 도전에 대해서 되게 뭔가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뭐 어려워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빼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나 씨가 이렇게 요정처럼 아름다운 유나 씨가 되게 망가지기도 너무 심하게 망가질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뭐 중점을 찾는다거나 이런 게 현장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 같이 호흡하기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촬영하고 현장에서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너무 좋았지만 사적으로도 되게 좋은 동생이고 너무 착한 동생 그래서 더 믿음도 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답변 준비 오래 하셨네요. 많이 아니 이런 자리가 있다면 사실 인터뷰 하는 자리에서 유나 씨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의 어떤 정말 속 마음들이나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옆에서 오빠를 보고 배운 것뿐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배우들끼리 호흡이라는 거는 곁에서 느껴져요. 아무리 이게 말로 꾸미려고 해도 그 진정성이라는 게 진짜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상대 배우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마도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두 배우의 호흡이 이 영화의 어떤 재미와 결을 책임진 확실한 요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엑시트의 또 하나의 강점은 속도감인 것 같아요. 이 속도감이 떨어지면 사실은 게임 끝이라고 봐도 좋은 영화인 것 같은데 다만 속도감이 좋다라는 건 굉장히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되게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크게 보면 탈출을 꾀한다가 끝이에요. 거기서 인물의 동선과 행동이 계속 반복되죠. 달리고 넘고 올라가고 뛰고 이것만 계속 본다면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 단조로운 패턴이 아니죠. 이 상황을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치밀한 계산들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초기 아이디어와 비교하면 지금 완성된 영화의 버전은 어때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덧붙여졌겠죠? 아니 오히려 지금 축소된 버전이고요. 아, 네.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좀 많은 미션 스테이지들이 한 세네 군데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좀 더 뭔가 액션적으로 강한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조금 더 아이디어적으로 조금 볼 수 없었던 지금보다 훨씬 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의 어떤 그런 미션 격파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동호 반복이 되다 보면 아무리 재미있는 장면이라도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다 판단해서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 알맹이를 빼놓고 조금 덜어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편집적으로도 조금 더 빠른 호흡을 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노력했던 부분도 사실이고 그리고 영화가 아무래도 저희 영화 자체가 뭔가 속도를 빠르게 가지 않으면 자칫 관객분들이 생각을 너무 깊게 하시게 되면은 뭐 분석이라든지 저게 말이 될까라고 자칫 옆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좀 상쇄할 수 있도록 좀 편집적으로 빠른 호흡과 리듬 거기에 좀 중점을 잡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을 꼽아보자면 이 영화가 재난 영화의 클리셰, 그러니까 계속 동화 반복처럼 반복된 어떤 장르의 패턴을 비껴갔다는 건데요. 보통 한국 재난 영화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인공들이 재난의 상황 자체도 직면을 해야 되는데 재난을 둘러싼 사회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게 사실은 한국 재난 영화의 특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이를테면 컨트롤 타워에서 뭐 어떻게 이들을 구출할 건지에 대한 장면이 없고 로맨스가 중심에 놓이지 않고 민폐 캐릭터도 없죠. 뭐 강경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약간 아주 미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테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영화가 보여주지도 않아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찍었다는 인상들이 있는 거죠. 스스로 어떤 기준들을 세우셨어요, 감독님? 일단 구점장님의 어떤 직장 내 성희롱적인 그런 뭐 행동들은 좀 지탄받고 좀 얄미워할 수 있지만 사실 그분이 빠르게 퇴근시킨 아르바이트생들은 목숨을 부지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그 구점장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었고요. 그 부점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위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 이게 뭐 비난받아 마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다. 물론 용남과 의주에 비하면 좀 못하지만은 그런 정도의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빌런이나 어떤 혐오적인 어떤 등장인물로 묘사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감초적인 역할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엑시트가 기존의 재난 영화의 조금 다른 지점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평가받고 있는 것은 저도 시나리오 초반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재난 영화의 어떤 형식에 맞춰서 써본 적도 있고요. 또 컨트롤 타워가 있었던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버전업을 하면서 뭔가 새로움에 대한 좀 갈증도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버전업 되면서 많이 빠지게 됐는데요. 어쨌든 데뷔작으로서 뭔가 만들려고 할 때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기존 장르에서 뭔가 비틀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기존 장르에서 뭔가 비틀어보자 그리고 뺄 거는 확실히 빼보자 하는 생각이 좀 강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컨트롤 타입 부재 그리고 뭐 고구마같이 답답증을 일으키는 등장인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스펙타클이나 재난 영화에서 형식적으로 보여줄 만한 어떤 희생자들 아니면 뭐 어떤 파괴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배제하고자 했던 거는 뭐 저희 뭐 제작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 뭐 일단 쓸데없이 뭐 희생되거나 전시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배제를 해보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재난의 스릴이라든지 긴장감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이것도 어떤 실험적인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지점이 있고 또 그런 어떤 모습을 좀 전시함으로써 뭔가 이용하는 것만 같은 저 개인적인 좀 느낌도 좀 싫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좀 도전을 해보자. 물론 이런 재난 영화에서 보여줄 만한 것들을 기대하고 오신 관객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재난의 형식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한번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사력 있고 신선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현장에서 그 제작자들이나 감독이나 만들어야 될 어떤 현장의 풍경들 그리고 배우들이 감당해야 될 현장의 풍경들